키워드 여고일 쇼크입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개장 4분 만에 S&P 500 지수가 7%나 하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예요. 네, 지금 세계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를 굳이 분석을 하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팬데믹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 경제 활동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다. 또는 마비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약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왜 갑자기 어저께 밤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지금 주가 하락폭을 보면요. 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가 넘었거든요. 하루에 2,000포인트가 넘어서는 것은 1991년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의 이른바 걸프전 전쟁 때 떨어진 그 정도 이후로는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낙폭이 큰 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단기 하락폭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지금 미국 뉴욕 연준이 금리를 무려 더블샷이라고 해서 0.50%나 내린 직후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단순한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두 번째 뉴욕 증시 최근 이 급락의 요인으로는 역오일 쇼크라는 걸 들고 있어요. 그냥 오일 쇼크가 아니라 역오일 쇼크.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제 경제 용어로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일 쇼크라 그러면 우리가 약 한 5, 60년 전부터 유가가 올라서 그로 인해서 비용이 코스트가 높아짐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른바 오일 쇼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특히 지난 주말부터 금주 초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역오일 쇼크라는 게 이제 세계 이 분석가들의 진단이에요. 역오일 쇼크라는 것은 오일 쇼크와는 달리 유가가 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우디가 이 원유를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가격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국제 유가의 이 상승에 공포심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라는 것은 높은 것도 또 지나치게 낮은 것도 다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떨어지면 당장 정유회사들이 그동안에 이 재고의 과를 팔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또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수지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정유회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제조업은 국제유가, 원유하고 관련되지 않은 품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미 기존에 도입을 해놔서 지금 생산 과정에 있는데 국제 유가 폭락으로 해서 그 국제 유가도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 유가는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게 된 것인가? 여기에는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 간의 이 원유 패권을 둘러싼 삼국지, 삼각 패권 전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국제 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경쟁이 심한데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별 경쟁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페크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가격을 정하고 감산량을 정하면 그거로서 끝이었어요. 그런데 오페크 국가들의 영향력이 감산에 감산을 이어지다 보니까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점유율이 그만큼 감소한 거죠. 반대로 러시아는 최근 잇단 유전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러시아가 우뚝 섰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동의 없으면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 사우디는 러시아와의 협의를 통해서 감산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 석유 양이 공급 양이 많은 러시아로서는 사우디의 이 감산 제안에 선뜻 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속사정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미국 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를 대단위로 개발을 해서 네. 그 국제 유가에 또 하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셰일가스는 지금 상당히 가격이 일반 유가보다 높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합의를 해서 감산을 해주면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오르면 바로 그 효과를 미국의 셰일가스들만 본다. 그래서 이 미국의 셰일가스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는 감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국제 간의 원유를 둘러싼 삼각 패권 전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이 사우디는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끝내 협조를 거절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산유량을 가지고 한번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 그래서 사우디가 감산 합의 불발 직후에 정산을 해버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이러니까 전 세계 유가 폭락이 왔고 그로 인해서 어저께 아시아 증시부터 지금 뉴욕 증시까지 폭락을 했는데요. 네. 자,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의 이 사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사우디의 이 러시아에 대한 이 전쟁 선언이 단순하게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네. 러시아를 좀 겁을 줘서 다시 감산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작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국제 유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세계 증시도 급격히 상승 무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러시아와 이 사우디의 협의가 잘 합의가 되지 않거나 네. 또 다른 미국과 얽혀서 삼각 동맹, 삼자 경쟁 상태가 새 국면으로 간다면 이것이 코로나 사태하고 덧붙여서 폭락 상황이 상당히 갈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의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네. 바로 이 러시아와 사우디 그리고 미국 간의 이 삼자 간의 국제 유가 전쟁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전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게요.